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가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조치들이 학생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재가 되고 어디까지는 기재가 되지 않는지, 사실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받게 되는 조치는 일단 크게 1호부터 9호까지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1호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로, 쉽게 말하면 사과 편지 같은 걸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서면으로 좀 진심으로 좀 사과도 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 위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서면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전체 1호부터 9호 중에 가장 가벼운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호 조치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치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폭위에 신고까지 해가지고 그 학생이 처벌을 받는 거니까 후속으로 뭔가 보복을 당할 걱정, 우려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보복금지나 협박금지 조치 같은 것을 함께 내려주는 겁니다.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화단을 정리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내 봉사활동을 하라라는 식으로 조치가 나가는 거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반성을 해보라는 취지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4호인데, 이거는 사회봉사 조치로 학교 밖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라 라는 취지로 나가는 조치인데, 이것도 환경미화나 교통안내, 노인정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보라는 취지로 나가는 조치입니다. 5호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조치인데, 사실 이거는 흔하게 나가는 조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건데, 아이가 약간 쉽게 말을 해서 대화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거나, 좀 전문가가 특별하게 이 아이는 좀 설명을 해줘서 좀 교육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일 때 5호 조치가 나가는 거라서, 스스로는 좀 반성하기가 어려워 보일 때, 좀 전문가의 좀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할 때 나가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6호 출석정지 조치인데, 이거는 이제 가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해 학생한테도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6호, 7호, 8호, 9호 여기쯤 오면 조금씩 그 학교 폭력의 정도가 좀 심할 때 나오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호는 학교 교체인데, 이건 이제 같은 학교 내에서 반을 분리해서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할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고 할 때 주로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호도 좀 학교 폭력의 정도가 좀 심했을 때 나오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8호 전학 조치인데, 전학은 사실 학폭에서 나오는 조치 중에 거의 가장 강한 조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아이의 그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했을 때 나가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전학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 가해 학생의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도저히 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강제 전학 조치가 나가는 거라서, 그것도 사실 흔하게 나오는 조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할 때는 8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9호는 사실 가장 심할 때 나오는 퇴학 조치인데,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가는 조치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하는 조치 중에는 가장 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9호는 정말 강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조치는 아니긴 한데,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한테는 퇴학 조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은 가장 강한 조치라고 하면은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거고,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때, 고등학생인데 정말로 이게 더 이상은 이 아이는 정말 답이 없다, 이럴 때 이제 퇴학 조치가 나가는 거라서, 사실 9호 조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조치는 아니긴 한데 학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조치가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서면사과나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같이 1호에서 한 4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흔하게 나오는 조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수의 학교 폭력에서 한 1호에서 4호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호는 아까 말씀대로 특별교육이수나 이런 건데 조금 드물게 나오는, 흔하진 않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출석정지부터 해서 이제 6호, 7호, 8호, 9호는
학폭의 정도가 좀 심할 때 나오는 조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1호부터 9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이런 조치가 있다라는 걸 보면 흔하게 알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몇 호 조치가 나오냐,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다도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좀 잘 하는데 특정한 조치가 나왔을 때 혹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서면사과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거나,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입게 되는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 그런 게 학생기록부가 기재가 되는 것인지, 또는 기재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상급하고 진학할 때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입어가지고 뭐 과고나 외고 같은데 못 가는 거 아니냐라거나, 학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1, 2, 3호 같은 굉장히 경한 조치를 받았을 때도 그 학생 기록부에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 학교에 뭐 떨어진다거나 학교를 못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작은 학교 폭력이라도 이게 서면사과 조치가 사실은 그 전체 내에서는 굉장히 경한 조치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한다거나 하면은 사실 그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이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1, 2, 3호 같은 경우도 전부 학생기록부 기재를 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법이 바뀌면서 1호랑 2호랑 3호 까지는 이렇게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하는 법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1, 2, 3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사과 조치가 나왔는데 서면사과를 하지 않을 때, 그러면 학생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서면사과가 나왔는데 성실하게 서면사과를 잘 이행을 해가지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한테 사과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1호에서 3호를 받아가지고 기재 유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학생이 다시 학폭위에 나와서 1호에서 9호까지 뭔가 조치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조치가 나오면 일단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교내봉사 같은 게 나왔으면 교내봉사를 성실히 한다거나, 보복을 금지하도록 나왔으면 보복을 하지 않는다거나, 서면사과가 나왔으면 서면사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 하나 하고, 그걸 하고 나서 다시 또 학폭위에 불려와가지고 무언가 조치를 받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생활기록부에, 학생기록부에 그게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상급하고 진학할 때 그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1호에서 3호 사이에 조치를 받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재 유보되는 그 조건을 잘 지키셔가지고 그게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를 학부모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그걸 잘 하시면 어쨌든 아이가 좀 실수로 무언가 누군가를 괴롭혔거나 뭐 싸우거나 해가지고 이제 서면사과든 뭐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학폭위에 가서 무언가 조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조건부를 잘 지켰을 때 학생기록부의 기준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가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폭위 관련해서는 뭐 이 밖에도 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